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리포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보시죠. 키움에서는 날아오르기 시작한다라는 제목을 뽑았고요. 유한타증권에서는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곧 시작될 성장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기업은 클리오입니다. 현재 주가 상황도 보시면요. 2%대에 상승하면서 12,750원에 거래 중입니다. 국내 최초 색조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바로 클리오입니다. 페리페라, 구달, 힐링버드 등 다수 브랜드를 운영하고요. 상반기에는 좋은 실적까지 거뒀습니다. 가파르게 성장하던 중국 시장의 사드 타격은 물론 색조 화장품 업계에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큰 이슈에도 불구하고 클리오는 빠른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에 집중되었던 해외 매출을 미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고 해외 온라인 매출 강화를 통해서 해외 매출 비중이 42%까지 상승했습니다. 최근 주가는 과도하게 하락한 수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투자 의견은 매수 제시하도록 하고요. 목표 주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회사 함께 보시죠. 이번에는 HK이노엔입니다. 현재 36,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HK이노엔의 3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기준 당사 추정치를 15% 상회했습니다. 4분기도 볼까요? 조스타박스의 경쟁 제품인 GSK의 대상포진 백신이 출시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맞은 제품으로 수익성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4분기 건강검진 시즌에 따른 백신 수요 증가와 또 연말 성수기 효과로 사업에 견조한 성장이 전망됩니다. K캡의 중국 출시 로열티는 4분기에 인식될 예정이고요. 내년 중국 약가보험 등재에 따라서 매출 확대 또한 기대가 됩니다. 목표 주가는 51,000원 제시합니다. 마지막 기업도 함께 보실까요? 이번에는 디어유입니다. 하락 전환하고 있는데요. 6%대 하락하면서 24,150원에 거래 중입니다. 4분기 구독수가 170만 개가 전망됩니다. 엔터 성수기로 아티스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순조로운 구독 증가세가 기대되는데 여기에 라이브 기능 도입도 하면서 계속해서 미뤄졌던 신규 기능 추가에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P와 Q의 가파른 상승이 전망됩니다. 구독자인 Q 증가는 버블 라이브로 신규 구독 유입 중이고요. 매출 P 증가는 구독료 변동이 없지만 인당 구독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K-팝 아이돌의 글로벌 팬덤 확대 수혜가 지속되면서 목표 주가는 52,000원까지 보도록 하죠. 이렇게 세 가지 리포트 알아보셨고요. 나머지 두 개는 소장님께서 돈줄 내주세요. 네, 돈줄 나게 될지 혼줄 나게 될지 오늘도 두 가지 리포트 알아보겠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 차영수 소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가 두 가지 리포트를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최근에 뜨거운 이슈몰이를 했던 방산 섹터 안에서 골라봤습니다. 먼저 한국항공우주고요.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순풍을 타고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근데 주주분들의 경우에는 최근에 그 고점이 이미 자신의 기준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 방산주가 가다 말지라는 데 초점이 맞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현 상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죠. 3분기 실적, 지금까지는 돈 잘 벌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기대감이 있었던 것들을 이제 성적으로 확인해야 되겠죠. 이런 표현을 종종 드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조카라든지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용돈 좀 줘. 그래서 지금 용돈 줘가지고 PR을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제 성적을 봐야죠. 자, 이제 성적 시즌이 왔습니다. 3분기 매출은 한 6천억 정도, YOY 기준으로 36% 잘 나왔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00억 정도로 980%가 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죠. 여기 OP 마진이 한 5%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산주를 몇 번 다루면서 OP 마진에 대한,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영업이익률을 업종별로 조금 기억해 두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나라를 지키는데 여기 막대한 이익을 남긴다? 이건 쉽지 않았죠. 그래서 뭐 보통 우리 방산주 영업이익이 한 2에서 3%대 정도밖에 유지가 안 됩니다. 근데 이번에 수출이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또 얘기가 다르죠.
우리나라를 지킬 때는 영업이익률이 낮아도 상관없습니다만 외국은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8%대까지 올라갔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역시 한국항공우주도 5%대까지 영업이익률이 올라왔다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우리가 그 자체 개발한 수리온 헬기가 이제 닥터 헬기로 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50억 정도 손실을 반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대치를 충족한 그런 부분들이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국항공우주가 단순하게 우리가 전투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보잉의 그 날개 부분에 또 납품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글로벌 항공 시장 회복에 따라서 주문 물량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 폴란드향 그 FA50 비행기 수출 계약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라고 그 좀 깊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수주 잔고가 있고요. 네. 이게 본격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려면 아직까지 좀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수주는 일단 물건을 받아놓은 거고 요걸 납품하려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3.4조 원 정도 폴란드향 수출 계약까지 포함해서 수주 잔고가 20조 6천억에 달하고 있다. 이 점은 향후 미래 먹거리를 위한 긍정적이다. 이렇게 리포트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전에는요, 방산주들이 무언가 뉴스가 나오면은 호재 팔아라라고 하면서 뉴스에 팔아라라고 하면서 대거 급락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방산주들의 경우에는 정말 호재가 나왔을 때 이게 막 기간이 엄청 멀리 남아있는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수익으로 걷어들일 수 있는 뉴스가 많다 보니까 이거 세론에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4분기, 앞으로 수출 모멘텀을 봤을 때는 어때요? 이 이슈에 팔아라라는 게 좀 부적절할 수도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세 번째 질문에서 대답을 해드릴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조금 약간 간과했던 부분인데 정연 아나운서가 핵심을 찔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 번째 질문에서 제가 답을 드리도록 우리 대본상 네. 말씀 좀 드리고요. 자, 4분기 같은 경우도 전망이 좋습니다. 일단은 매출액이 8천억 정도. 그러니까 3분기 때 6천억 나왔는데 4분기에는 8천억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현재 수준 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분기에 현재 지금 수리온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 자체 헬기 그냥 묵직한 거 이제 그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거랑 상륙 기동 헬기랑 또 관용 헬기 4대, 그러니까 총 기동 헬기랑 관용 헬기에서 7대를 납품을 하고요. 그다음 수리온 양산에 계속해서 이거는 군사와 관련된 거니까 비밀 사항이고 어찌됐든 이것은 이제 납품들 하고 있고 KF-21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긴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납품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4분기에 대한 것들은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렇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궁금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투자 포인트 핵심 아이디어로는 어떤 걸 저희 주주분들이 또 시청자분들이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지금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여기 리포트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2023년에 FA50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 개발한 우리가 초음속 그 항공기죠. 이거에 대한 수출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방산 수출이라는 게 불과 얼마 전,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부각되기 전만 하더라도 방산 수출에 대한 것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이제 국내 납품한다, 수리온 헬기 납품한다, 뭐 어디 납품한다, 그리고 해외 수출을 하더라도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어렵게 한 건 하고 나면 후속이 없다 보니까 네. 정연 아나운서 얘기하신 대로 그때는 이제 뉴스에 팔아라라는 것이었었죠. 근데 이젠 차원이 다릅니다. 자, 일단 재무제표부터 보시죠. 재무제표 지금 제 얼굴서부터 제일 머리 쪽에 보게 된다라면 위에 이제 2021년, 22년, 23년도가 나와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국내 사업에 대한 매출은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국내 사업이라고 이제 어울려 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방산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가 일정 부분 꾸준한 수요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죠. 중요한 것은 기계 부품 같은 경우 이제 보잉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건 좀 늘어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포지션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비율이 크진 않아요. 네. 중간에 있는 완제기 수출입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트리거가 된다는 거죠. 2021년과 2022년에 2천억 정도 완제기를 수출했는데 내년도에는 7천억 수출할 걸로 봐요. 5천억이 늘어나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까 우리가 이제 해외 수출한다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완제기 수출이 늘어나는 폭이 확 늘어나죠. 다른 것들이 안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거죠. 자, 이게 그러면 현실성 있는 얘기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보시죠. 4페이지 표를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페이지 표를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더 내려주세요. 맨 밑에까지 내려주시면 예, 여기서 보죠. 이걸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지금 얘기 나오는 게 T50과 FA50 요거 이제 같은 비행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초음속 비행기를 이제 해서 FA50 같은 경우 이제 초음속 훈련기고 T50 같은 경우 이제 공격용으로 바꾼 거거든요. 한눈에 보더라도 제 얼굴과 가까운 막대그래프 보면 폴란드, 이라크,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전에는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제가 올 봄에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와 각축전이 벌어졌었어요. 근데 전쟁이 나면서 러시아가 이제 전범국이 되면서 군사 무기를 수출을 못했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러시아 무기에 대한 어떤 의구심 네. 이런 것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또 폴란드가 확 치고 들어왔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 오른쪽 표를 보게 된다라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16기, 콜롬비아 20기, 이집트 36 플러스 알파, 핀란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자세한 내용을 보면 훈련기랑 고등훈련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조종사를 키우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비행을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펠러기에 타서 이제 비행기로 이제 직접 조정해서 뜨고 내리는 정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초음속 상태를 비행기를 한번 몰아보는 게 전투기 조종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전투기 갖고 이걸 몬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이게 뭐 진짜 뭐 무기인데 이게 만약 잘못되면은 값이 뭐 몇백억 막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T50을 개발한 거예요. 이것은 훈련기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탑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음속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고등훈련기로서는 적합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여기다 이제 무기를 실어서까지 이제 우리가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트리거가 있기 때문에, 자 정현 아나운서의 질문에 대답을 드릴게요. 과거에는 단락성이 있었던 어떤 매출인데 이제는 수주 잔고가 26조에 달할 정도로 꾸준하게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니다. 물론 주가는 변동성을 나타내긴 하겠습니다만 이 영업이익과 매출은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주가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 주가는 시장 탓 혹은 투심 탓, 수급 탓 여러 가지로 인해서 휘청거릴 수 있겠죠. 그런데 한국항공우주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봤을 때, 사업들을 봤을 때 꾸준하게 영업이 찍힐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국내 K 방산업체들의 무기 판매, 그러니까 무기 수출 잔고의 경우에는 꾸준히 쌓일 것으로, 연속성이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리포트 어떻게 해볼까요? 예,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뭐 정현서가 궁금했었던 부분들, 그다음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했었던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잘 체크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믿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리포트 믿어보자, 해외로 날아보자라고 한 줄 평 드렸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리포트로는 제약을 한번 살펴볼게요. 대웅제약입니다.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비용 증가에도 나보타가 견인한 성장이라는 제목이 달렸습니다. 저도 뭐 대웅제약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은 없지만 대웅제약 하면 나보타가 떠오르는 건 곰이 생각나지는 않으시고요? 맞아요. 그렇기도 하죠. 예.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딱 떠오르는 단어일 나보타, 텐데 맞습니다. 예. 3분기 실적은 어땠길래 이런 키워드가 붙었을까요? 예, 최근에 대웅제약, 뭐 한미약품 이런 쪽들이 이제 거론이 많이 되면서 주가가 굵직하게 움직여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한번 뭐 실적에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저도 잘 안 다뤘던 분야인데 어찌됐든 궁금해하고 주가가 움직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천억 정도, 와이어의 기준으로 한 13% 늘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300억 달성을 했습니다. 와이어 기준 26%.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게 매출액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아야 되고 마진율이 한 10% 정도 달했다라는 거,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잘 나왔고, ETC 매출액이 한 2천억, OTC 매출이 340억. ETC와 OTC가 뭘까요? 뭐예요? 그러니까 리포트가 이제 좀 이렇게 보면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아무래도 리포트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쓴 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 용어로 쓰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ETC 같은 경우 이제 전문 의약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처방전을 받아야만
팔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전문 ETC고요. OTC 같은 건 일반 의약품이에요. 뭐 우리가 우르사 같은 거 예를 들 수 있겠죠. 이런 게 이제 OTC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제 OTC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의약품보다는 전문 의약품의 매출. 뭐 나보타 같은 경우도 전문 의약품이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얘기하는 나보타 같은 경우 한 400억 정도 현재 지금 그 이익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수출을 굉장히 잘했네요. 수출해서 북미양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성장했다라는 것들 굉장히 고무적이고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팔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영국이라든지 현재 독일과 오스트리아, 영국 이제 출시가 완료됐고 독일과 유럽 쪽부터 좀 나가고 있다라고 보면 상당히 앞으로 성장성은 있다라는 거죠. 팩스쿨루라고 해서 이제 위험 적응증에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본다라면 나름대로 고무적이다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저도 보고 깜짝 놀란 게 현재 지금 이 제약과 개발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연구 개발비거든요. 이제 우리가 신약이란 지금 나보타 같은 경우도 이 쓰임새가 무궁무진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리포트를 보면 임상을 또 한편에서는 또 시험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네. 결국은 인플레이션 영향.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영향은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올라가고 용역 수수료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도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놓쳤던 부분인데 언급하고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정말 안 오른 게 없다라는 게 맞을 정도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면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얻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대웅제약의 실적이 4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연속성이 있는지를 좀 보자면 어떨까요? 최근 국내 업체들 중에서 제약바이오라고 통틀어 말하지만 진짜 네. 제약업체가 있고 바이오 업체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이 대웅제약의 경우에는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찍히는 게 어떤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임상 실험하고 있는 뭐 신약 개발사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료기기 이렇게 이제 크게 4카테고리로 나누면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의약, 전문 의약품 업체죠. 그래서 4분기도 매출이 한 3천억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4분기와 매출액 차이는 별로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늘어나는 거고 영업이익도 대략 한 300억 정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 마진도 10%. 그러니까 3, 4분기가 이제 꾸준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매일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리포트가 이제 구분이 되죠. 3분기 때 좋았지만 4분기 때 불투명한 기업이 있고 3분기 때도 좋았지만 4분기가 좋은 것도 있지만 대웅제약 같이 그냥 꾸준한 기업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상대적인 빚을 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앞서 언급드렸던 팩스쿨루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당뇨 치료제인 엠블러가 내년에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처방의약품,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가 병원에 가서 처방 좀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나보타가 앞서 이제 제가 미국에 의해서 유럽을 얘기했다라면 중국과 호주 허가를 내년도 1분기 때 취득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품이 그러니까 판매되는 제품과 판매되는 그러니까 제품의 국가가 늘어난다는 면에 있어서는 성장성이 도드라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웅제약의 투자 아이디어도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포트를 보면 제약은 특히나 어려운 단어들이 많고 네. 뭐 약자도 많고 그래서 뭘 봐야 될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걸 아이디어로 찾아볼까요? 이번에 대웅제약 리포트가 꽤 두께가 두꺼워요. 근데 대략 8페이지인데 네. 보통 이제 페이지가 많아도 좀 빈 공간이 있는 거인데 이번에 대웅제약 리포트는 관심 있으시면 그러니까 대웅제약뿐만 아니라 한미약품이나 대웅제약 이쪽에 관심 있으시면 꼭 보셔야 될 내용들이 많아요. 일단 우리는 시간상 2페이지에 있는 표를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서부터 멀리 쪽을 보게 된다면 매출액이 대략 한 작년에 1조였는데 올해 한 1조 한 2천억, 내년도 1조 3천억 정도로 꾸준히 걸어가고 있죠. 여기서 보면 ETC, 그러니까 전문 의약품 같은 경우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진다는 거죠. 일반 의약품보다는 전문 의약품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뭐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성장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나보타랑 나머지는 별도로 뺐어요. 근데 나보타 같은 경우 작년에 790억에서 내년도에는 2천억 가까이 늘어난다는 거죠. 거의 한 3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죠. 이 부분이 실적을 견인하게 되고 이 부분이 커지게 되면 자 지금 현재 일반 의약품보다 나보타가 내년도에는 금액이 더 커지죠. 올해도 커졌지만 내년에 더 커지죠. 이러면 ETC 분야를 이게 잡아먹게 된다라면
매출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전문의약품하고 일반의약품은 깔고 가는 거고 네. 여기에 나보타가 늘어난다? 지금 LG화학도 같은 경우죠. LG화학 같은 경우도 석유화학 분야가 있는 상태에서 첨단 소재가 치고 올라오는 것처럼 나보타가 치고 나가기 시작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의 성장성과 영업이익 성장성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대웅제약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아 오셨던 것처럼 나보타에 대한 지금 이제 정리해서 드리면 그러니까 올해 4분기에 유럽, 내년 1분기에 중국과 호주 이것들이 판매 허가가 나느냐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하시면 좋은 인사이트를 얻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웅제약을 눈여겨보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의 리포트를 꼭 챙겨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믿어봐야겠네요. 예,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네. 심지어 이제 비용 문제까지도 우리가 이제 뭐 다각도로 볼 수 있게 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리포트만 보면은 이 대웅제약의 주가가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언가 길게 보고 기준점을 찾아갈 때, 흔들릴 때 이런 리포트를 한번 참고해 보신다면은 전략을 세우는 데 더 용이하지 않을까요? 오늘 대신증권의 리포트까지 봤고요. YS경제연구소 차은수 시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